경찰관 폭행 조작 사건의 진상. 경찰관 폭행 조작 사건 손해배상소. 원고의 피고일 검찰 측 2025년 12월 15일자 답변서에 대한 재반박 서면. 사건 중앙지법 2025 가합 14679 불법 체포 등 손해배상. 원고 최성년 피고일 대한민국 피고의 박원규 서울금천경찰서 112 종합성안실 경찰관 2025년 12월 19일 개설. 피고일 검찰 측의 답변서를 잘 읽어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왜곡이 있어서 그에 대하여 간결하게 재반박합니다. 1. 원고가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가 아닌 사실관계의 존부 확정을 위하여 중간 확인의 소를 추가적으로 제소한 것이므로 그 중간 확인의 소를 각하해달라는 것. 2. 피고일 검찰이 조서에서 상해 진단서와 입원 확인서를 제거한 것은 불필요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것일 뿐이지 증거 위조가 아니므로 본소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것. 원고의 재반박. 1. 원고가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가 아닌 사실관계의 존부 확정을 위하여 중간 확인의 소를 추가적으로 제소한 것이므로 그 중간 확인의 소를 각하해달라는 것에 관하여 해당 중간 확인의 소 2의 청구 취지는 피고일의 어떠한 행위가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조작 위조에 해당한다는 것에 확정을 구하는 중간 확인의 소입니다. 해당 중간 확인의 소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실관계는 검찰이 조서에서 피고의가 제출한 어떤 것을 제거한 사실이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인데 피고의 검찰의 답변서를 보면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의 해당 행위가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조작 위조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청구 취지의 인용 또는 기각의 판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인용의 판결이 나온다면 그를 통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에 따른 재심 청구 및 무죄 확정이 가능해지므로 그로부터 본안 사건에서 중요한 소멸시효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중간 확인의 소청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2. 피고 1. 검찰이 조서에서 상해 진단서와 입원 확인서를 제거한 것은 불필요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것일 뿐이지 증거 위조가 아니므로 본소를 기각해달라는 것에 관하여 피고일 검찰 측 도윤지 검사 등은 답변서 1쪽에서 원고가 검찰이 공무집행 방해치상 등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피고의의 진단서 등을 증거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고 왜곡하고 있는데 이 나의 문장의 앞뒤가 맞습니까? 논리적으로 따져봅시다. 만약 피고의의 허리 디스크에 걸렸다는 진술이 자기 임의로 한 진술이라면 검찰이 공무집행 방해치상으로 원고를 기소하지 않은 것은 피고의가 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한 것이 됩니다. 이성식 검사, 당시 중앙지검 공안일부 현 대구고검 검사 2026년에는 의원 면직했고 최근인 4월 현재는 법무법인 화우의 정관 변호사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성식 검사가 공무집행 방해치상으로 기소하는 것을 포기하면서 피고이의 검찰 조사에서 후첨한 것을 제거한 것은 증거를 미제출한 것이 아니라 증거인 조서를 훼손하여 위조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진단서 등과 조서가 각각의 증거가 아니라 진단서 등이 조서의 일부인 것입니다. 피고이의 2015년 11월 25일자 검찰 조서에 기록된 이때 진술인이 진단서와 입원 확인서를 제출함으로 받아서 편철하기로 하다로 미뤄보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 때 진단서와 입원 확인서 또는 본건 제1호증과 같은 진료기록지를 제출하고 나서는 그것이 편철된 조서를 열람 및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나서 간인 후 서명 무인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사에게는 객관과 중립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피고이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면 불기소를 하든지 아니면 그 조서 전체를 법원에 그대로 제출해서 판단을 받아야지 원고를 공무집행 방해치상으로 기소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해서 편철한 것을 떼어내고
제출한 것은 증거 위조 범죄인 것입니다. 실제로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원고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데,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허위이면 형사사건의 직접 증거가 피고인의 진술뿐 형사항소심 판결 참조이기 때문에 폭행을 당했다는 증언 자체의 신빙성이 흔들려서 형소법 제307조에 의해 무죄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다친 곳이 없었다고 하다가 남의 폭행으로 다쳤다고 했다가 원고의 폭행으로 다쳤다고 계속 진술 변경했습니다. 만약 검찰이 조서 위조 없이 그대로 제출했다면 법원도 상해 여부에 대해 판단 유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이 10년 넘게 지저분하게 꼬이지 않고 진작 무죄로 증명됐을 것입니다. 그 밖에도 본건 갑제 19호증을 보면 피고인은 폭행당했다는 시점까지 변경하였는데, 형사항소심 판결에서는 그것을 사소하다고 사기쳤고, 원고의 재심 및 재항고 결정은 그에 관한 리유불비 판단 유탈했음을 이번 피고인 측 답변서 8쪽에 제출했다는 첨부자료 1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원고의 중간 확인해소 2 및 본안 사건 청구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인용하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번 답변서를 읽으며 피고 1, 검찰 측은 이 사건의 실체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지저분하게 왜곡한다고 느꼈습니다. 검찰은 공익의 대변자이므로 만약 도윤지 검사에게 양심과 여력이 있었다면 검찰이 관련 항소 사건에 재심 청구했을 것입니다. 끝. 대한민국 중앙지법 제27 민사부 귀중 18